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동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남편과 3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죠. 저희 아이 이름은 서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정말 많이 아끼세요. 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그러시죠. 만나면 품에 서준이를 안고 떼어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른들은 아이 입에 먹는 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식사 시간만 되면 서준이 한 입 먹이고 웃으시고 한 입 먹이고 웃으시느라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서준이 저 주시고 식사 좀 하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냥 꿀이 떨어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이 저희 집에서 거리가 있는 데다 서준이가 차만 타면 멀미가 심해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게 되니 더 저리 애틋하신가 했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하나밖에 없는 손자였거든요. 그러니 더 저러시지 싶었고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준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복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복직 시기가 다가오니 마음이 무거웠죠. 서준이를 두고 어떻게 회사를 나갈 수 있을까? 이제 2돌이 조금 넘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있을까? 매일 걱정이었네요. 남편은 워낙 야근과 출장이 많은 사람이라 코빼기도 보기 힘들 때가 많아서 남편에게 별다른 도움은 바라지도 않고 혼자 끙끙 걱정으로 알아댔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죠. 아이를 낳을 땐 웬만하면 어른들 손 벌리지 않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어쩔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워낙 서준이를 예뻐해 주시고 잘 돌봐주시니 시어머니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좋아하시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남편 서재로 쓰던 방을 싹 치우고 시어머니가 쓰실 수 있게 준비해두고 계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신경 썼죠. 시어머니는 바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한동안 저는 회사에 다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원래 저희 집에 사셨던 것처럼 익숙하게 아이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따로 살던 다 큰 어른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잖아요. 혼자 오래 사셔서 그런지 자꾸 저희 집을 바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엌 살림 위치가 계속 바뀌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죠. 시어머니가 이제 저보다 부엌 살림을 더 도맡아 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제 살림인데 말씀도 없이 바꾸시니 언짢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위치를 바꿔놓으시고는 자꾸 저한테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시면서 짜증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참 좋아하시는데 TV를 보실 때마다 리모컨 때문에 애를 먹으셨어요. 저희 집이랑 시어머니 댁 리모컨이 다른데 몇 번을 말씀드려도 모르셨죠. 설명은 잘 안 들으시면서 계속 저희 집 리모컨이 문제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어요. 자꾸 저희 집 물건이 다 별로고 시어머니 댁 물건이 최고라는 듯이 말이죠. 이제 저희 집에 살기로 하셨으면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 왜 저러실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댁에 있는 리모컨과 같은 것으로 리모컨을 바꿨죠.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할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데
혼자 오랫동안 사시니 저런 버릇이 드셨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응이 안 돼서인지 자꾸 시어머니 혼잣말에 대꾸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가 싶어서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보면 시어머니는 말을 거는 제가 귀찮으신지 짜증으로 받아치셨죠. 한 번은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고 물을 마시는데 컴컴한 거실 쪽 소파에 시커먼 형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마시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불도 안 켜시고? 제 이야기를 못 들으신 건지 앉아서 주무시는 건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고는 대답도 없이 스르륵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죠. 처음 몇 번은 정말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놀랐었는데 좀 지나니까 또 깨셨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분인지 함께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말이죠. 뜬금없이 앞에 이야기를 생략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열심히 듣다 보면 결국 제가 모르는 사람 이야기였죠. 그래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맞장구 치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정말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 태도에 시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이야기가 나오면 종종 동현이가 누군지 서준이를 동현이라고 잘못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동현이가 아니고 서준이라고 정정해드렸지만 몇 번 더 그러시기에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물론 시어머니도 저희와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익숙한 자기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것도 저희 사정 때문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짜증도 내시고 그러시는 거구나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사이가 좋았어도 역시 함께 사니까 어쩔 수 없구나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서준이도 잘 돌봐주시고 워낙 살림 고수이신지라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을 받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몇 달이 지난 후부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서준이 밥을 먹이려고 수저로 비행기다 슝 하고 재미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을 치우다 말고 제가 들고 있는 수저를 확 뺏으셨어요.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태연하게 그 수저로 서준이 밥을 먹이셨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한 번은 서준이가 저랑 함께 있던 거실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졌어요. 우는 서준이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멀리 있던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제 손을 탁 치면서 서준이를 낚아채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빠르신지 깜짝 놀랐죠. 서준이를 안아 달래면서 제 옆에서 멀어지시더군요. 그때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참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 표정은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서준이와 함께 놀고 있는데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서준이를 자기 쪽으로 돌려 앉히셨습니다. 왜 이러시나 싶어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를 다른 사람 보듯이 냉랭하게 쳐다보고 계셨죠.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다른 할 일은 다 한 거야? 다른 할 일이라니. 저는 아이랑 놀 시간도 가지면 안 되나요? 물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집안일을 잘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았죠. 그렇다고 잠깐 아이랑 노는 것도 못 봐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서운했습니다. 서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함께 노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거든요. 왜 이러시는 걸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잘 이해를 못하더군요. 어머니가 주로 서준이를 돌보시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러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나를 서준이 엄마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이 행동하신다고. 가끔 막대하시는 느낌도 들고 짜증도 내시고 이상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신단 말이야.
설마 그러시겠어? 어머니가 애 보느라 힘들어서 당신한테 짜증내시는가 보다. 당신도 힘들겠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좋은 데라도 다 같이 다녀올까?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볍게 화풀이를 한다고만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도 혼자 서준이를 보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돌보게 되니 익숙하지 않아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워낙 일을 크게 만드는 걸 싫어하고 웬만하면 내가 참자 하는 성격이에요. 남편 말을 듣다 보니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크게 생각하지 말자 싶었죠. 괜히 남편이 중간에서 신경 쓰이게 말했나 미안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어머니가 육아하실 땐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돌볼 때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저에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예전처럼 다정하게도 대해주셨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보고 계셨고 저는 점심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부엌으로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넌 뭐 하는 애냐? 네? 무슨 소리세요? 넌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말이야. 너의 엄마 아니야? 너는 어쩜 애 엄마가 애를 그렇게 내팽개쳐 놓니? 나한테 맡기면 그만이야? 갑자기 화를 내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일도 있고 해서 전 일부러 시어머니 마음 편하시라고 서준이와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 꾹꾹 눌러가며 참아오고 있었던 건데 말이죠. 어머니, 내팽개치다뇨?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혼자 서준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나 때문이라는 거냐?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졌고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방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들어와서 말렸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밥하다가 말고 갑자기 딱이라도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맞춰드린다고 했던 것이 다 억울했죠.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서준이랑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일하려면 밤에 잘 자야 한다고 하면서 서준이를 데리고 주무시겠다고 하셨어요. 서준이도 낮에 엄마 없어도 안 찾게 하려면 이렇게 할머니랑 잠도 자고 더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셨죠. 다른 말씀보다 서준이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에 저도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죠. 잠이라도 아이와 함께 자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까지 듣고 제가 왜 계속 이래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이제 제가 서준이 데리고 잘게요. 뭐? 아니 왜? 그래도 제가 서준이 엄만데 잠은 함께 자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다. 서준이 나랑 잘 잔다. 괜히 밤에 서준이 깨고 그러면 너나 동준이나 힘들기만 하지. 나는 괜찮아.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면 나는 괜찮다. 그래도 제가 데리고 자고 싶어요. 너 혹시 나 못 믿어서 그러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서준이랑 시간을 별로 못 보내서요. 같이 안고 자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애랑 같이 자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응? 나 나가라는 이야기냐? 아이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시면서 말이죠. 이게 울 일인가 그렇게 서운한 일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우시니 저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우시지 말라고 안 그러겠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보고 애를 내팽개쳐놨냐고 화내시던 분이 맞나 했죠. 시어머니와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가끔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우실 때도 있으셨어요. 솔직히 왜 갑자기 우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눈물이 잦아지시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힘드셔서 이러시겠지 했죠. 우시는 걸 보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자 내가 참아야지 했네요. 하루는 일이 늦게 끝나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서준이는 자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온지 모르는 것 같았죠. 어디들 계시나 보니 안방에 둘이 앉아서 과일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뒷모습만 봐도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과일을 남편에게 찍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거 먹어봐요. 감이 아주 달아. 어머니. 여보, 오늘 동현이가 뭐 했는지 알아요? 글쎄. 어머니, 저 동준이에요. 네가 동준인 거 누가 모르니? 감이 달아. 무슨 말을 했었냐는 듯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셨죠. 순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하나 있는 아들에게 많이 의지하며 지낸 것을 모르지 않았죠. 의지는 하셨어도 아들만 아는 그런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살수록 점점 남편에게 많이 기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끔 보면 좀 비굴하게 보인달까요? 남편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기도 하셨죠. 아들이 아내랑 아이랑 사는 것을 옆에서 보니 좀 달라 보였을까요? 왜 그러셨는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저는 참 싫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남편 붙들고 제 흉도 보셨더랍니다.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것뿐이었죠. 아니, 흉 보는 건 그렇다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시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머니에게 돈 이야기 한 적 있어? 돈? 무슨 돈 이야기? 어머니가 당신이 돈 이야기를 좀 심하게 했다고 하시던데. 무슨 말이야. 무슨 돈 이야기를 해. 그런 적 없어.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돈 내놓으라고 어머니한테 무섭게 화를 냈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뭘 했다고? 설마 그 이야기를 믿는 건 아니지? 그럼 안 믿었지. 아니, 내가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어머니가 꿈을 깊게 꾸셨나? 요새 좀 그러시네. 또 뭐라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는구나. 또 뭘 하시는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서 말해봐. 나도 알아야지. 내 이야기인데. 나 없을 때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다고. 뭘 뭐라고 해. 나야말로 어머니한테 맨날 당하는데. 당하긴 뭘 당해.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화 잘 내시는 거 알아? 그러셔도 나는 꾹 참고 있었는데. 아니, 왜 그러신데? 이젠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그러시고.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어요. 하다 이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남편하고 이간질까지 시키시는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서준이, 이제는 남편인가요?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나 이해도 안 가고 억울하니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한참을 저는 펑펑 울고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저를 달랬죠. 가끔 집에 있다가 시선이 느껴져서 쳐다보면 시어머니가 제가 낯선 사람이라도 된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이 집의 이방인인 것 같았어요. 거기에 제가 집안의 도둑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제 앞에서 자기 물건을 어찌나 챙기시는지요. 시어머니 방에 안진뱅이 화장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여는 서랍이 있죠. 간혹 시어머니 방을 지나쳐갈 때면 그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시더라고요. 얼핏 보니 보석함 같았습니다. 보석함에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꺼내서 어루어 만드시더라고요. 종이도 한 장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시고 하시던데 그 종이를 들고 웃으시면서 종종 혼잣말을 하셨죠. 매우 소중한 물건들인 것 같았습니다. 뭔데 그러시나 궁금해서 쳐다보면 뒤늦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도둑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서는 방문을 쾅 닫으셨어요. 아니, 그럴 거면 문을 닫고 보시던가 문을 열어놓고 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다가 깨서 부엌에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나왔죠. 날이 더워서인지 아이와 시어머니가 자는 방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어서 아이가 깼나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자다 깨서 잠투정 부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어르고 있었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우리 동현이 잠 깨서 힘들어? 엄마가 꼭 안아줄게. 코 자자 우리 동현이. 엄마 품에서 코 자자. 엄마.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아이를 동현이라고 부르면서 어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잠결이라 그런 건지 할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놀라다 못해 소름이 확 끼쳐왔죠. 도대체 그놈의 동현이는 누구인지, 남의 자식 이름은 왜 자꾸 바꿔 부르는 건지 화도 났네요. 하지만 이런 기묘한 대화는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서준이를 씻기러 들어가셔서 서준이가 나오면 바로 물기를 닦아주려고 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물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목욕이 다 끝나니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또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동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엄마라고 말하고 서준이도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잠결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준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엄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을 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어머니, 저 아까 다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서준이한테 할머니가 라고 안 하시고 엄마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무슨 소리야? 아까 서준이 목욕시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도 들은 적 있고요. 왜 아이한테 엄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당최 모르겠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왜 엄마야? 말도 다 끝내지 않고 별소리를 다 듣는다는 듯이 일어나서 할 일을 하러 가시더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뭐든지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발뺌을 하시는데 제가 증거로 영상을 찍어놓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했죠.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졌어요. 퇴근 시간이 되려면 한두 시간은 남은 시간이었죠. 서준이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여보세요? 민정이 엄마,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집 앞 놀이터에 있는데 서준이 제가 데리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서준이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서준이와 놀이터를 왔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혼자 가버리셨다는 거였죠. 저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다시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미끄럼틀 근처를 돌아다니는 서준이를 그냥 두고 놀이터에서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금방 오시겠지 하고 서준이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민정이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정이 엄마가 우선 자기 집에 서준이를 데리고 가 있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급하게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애를 두고 어디를 가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서준이를 데리러 갔더니 서준이는 친구랑 노느라 마냥 신나 있기만 했죠. 엄마도 할머니도 없이 잘 놀고 있던 서준이가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 엄마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비우신 적은 처음이지만 잠깐씩 말없이 사라지셔서 두세 번 정도 자신이 서준이를 본 적이 있다고 했죠. 서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에게는 전화 한 통이 없었죠. 어디를 가신 건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더군요.
조금 있으니 남편도 놀라서 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냐며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자기 어머니니 저렇게 나랑 마음이 다르구나 싶은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한두 시간 있다가 들어오셨죠. 서준이는 자니? 어머니, 서준이가 궁금하기는 하세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 아, 전화했었니? 가방에 넣어둬서 몰랐네. 놀이터에 서준이만 두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서준이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화가 나서 막 소리가 터져나오자 남편이 옆에서 저를 자꾸 만류했습니다. 자꾸 방에 들어가라고 막 떠밀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어머니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오늘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전 그냥 참으라는 거잖아요. 놔봐. 내가 이런 말도 못해? 서준이 오늘 잃어버릴 뻔했다고. 어머니, 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애를 놔두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다그치니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셨어요. 그러더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시더라고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면서 말이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반구 설명은 없고 이렇게 또 울면서 상황을 정리하시려고 하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었고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도 싫었어요. 안방에서 잠든 서준이 옆으로 와 잠든 서준이를 보면서 올라온 열을 진정시켰습니다. 한참 후에 나오니 시어머니는 주무시는 듯 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TV나 보고 있는 남편 심정은 무슨 심정인지 참 대단하다 싶었죠.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어머니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여보! 다른 건 둘째치고 불안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서준이를 맡겨.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평소답지 않게 단호하게 말하는 제 서술에 남편은 놀랐는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줄 알게 되도록 빨리 나가시도록 말씀드려. 여보, 그러면 어머니께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서준이 보게 되었다고 말하자. 그러면 어머니 마음도 덜 상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 속상하실까봐 걱정하네. 대단한 효자 낫다. 마음대로 해. 서준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에는 도우미를 쓰기로 했어요. 막상 아이를 생각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참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남편이 나와서 제게 전하더군요. 잘 받아들이셨다고, 그러겠다고 하셨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방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는 또 화장대 서랍에서 보석함을 꺼내 열어보고 계시더군요. 보석함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 펼쳐보고 계셨죠. 제가 문 앞에서 기척을 내니 물건들을 황급히 다시 넣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찾으셨다고요? 그래. 아까 동준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너 회사 그만두게 됐다며? 네. 회사 그만둬서 어떡하니? 실컷 어렵게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건데. 혹시 나 힘들까봐 그러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애쓴 것 안다. 고생했다. 너 회사 그만두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마. 편한 대로 해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날은 또 왜 이렇게 저에게 예쁘게 말씀하시는 건지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까지 해서 시어머니를 내보내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안 좋았죠. 하지만 이렇게 더 같이 살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집과 도우미분을 잘 구해서 서준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제야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계셨던 때처럼 몸이 편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마음은 편했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밤잠 못 이룬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서준이도 어린이집에 적응도 잘했고 도우미분도 이모 하며 잘 따랐어요. 그런 서준이가 참 기특했고 고마웠죠. 하지만 이 일이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 있다가 도우미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미친 할머니가 서준이를 데리고 가버렸다는 전화였죠. 온몸이 덜덜 떨리고 말이 두서가 없어지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려는 걸 겨우 부여잡고 도우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우미분의 말씀으로는 놀이터에서 서준이와 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서준이를 보고는 동현이라고 부르더니 도우미분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양산으로 마구잡이로 때리고 서준이를 안고 도망쳤다는 거였죠. 아무리 붙들고 만류해도 무슨 기운이 그리 좋은지 뿌리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 시어머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데려갔겠지 하면서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마침 일이 일찍 끝나 집으로 향하던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했죠. 시어머니와 서준이는 집에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경찰과 도우미분에게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서준이는 시어머니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바로 가려는 저를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요. 왜? 내가 어머니랑 이야기했어. 뭘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서준이랑 있어서 순식간에 납치 이런 걸 생각하셨나 봐. 정말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거야? 전화는 왜 또 안 받으셨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으셨나 봐. 나 오고 나서도 한참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지금 어머니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참으라는 이야기잖아. 왜 당신은 항상 나보고 참으라고 해? 그래, 미안해. 내가 괜히 어머니께 거짓말을 해서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저를 달래려고 할수록 저는 더 화가 났죠. 남편에게 시어머니 만나고 싶으면 앞으로 혼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서준이도 당분간 시어머니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더군요.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다가 다음날 주말이기도 해서 좀 늦게 일어났죠. 남편은 언제 일어났는지 벌써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드리러 갔더군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보니 언제나처럼 주무신 이불이며 싹 다 깔끔히 치워 놓으셨습니다. 서준이도 어제 고됐는지 항상 일찍 일어나던 아이가 늦잠을 잤죠. 겨우 눈만 뜨고 뒹굴뒹굴 거리는 서준이를 안고 물어보았어요. 서준아, 어제 놀이터에서 이모랑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셨었다며? 응, 할머니 왔어. 서준이 어제 안 놀랐어? 할머니가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셨다며. 이모 막 맴매하고 서준이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안고 막 갔다면서. 그래서 서준이 어제 놀란 건 아닌지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서준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달이 났는데도 아이는 그다지 놀란 것 같진 않았어요. 할머니, 좋아. 할머니가 좋다고 말하는 서준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심란해졌죠. 이런 일이 있고 3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천안에 사시는 이모님이 집에 들러도 되겠냐고 연락을 하셨어요. 결혼식이 있어 오시는 김에 한번 들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 서준이를 낳고 시 이모님을 못 뵌 데에다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처음이라 무슨 일이신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시고 오시는 건 아닌가도 싶었죠. 그런데 시 이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준이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동현아. 아니, 서준아. 아니, 어쩜 이렇게 닮았니? 그 말씀에 저야말로 깜짝 놀랐네요. 이모님, 동현이가 누구예요?
누군데 서준이랑 닮았어요? 그게... 너희는 모르겠구나. 시이모님은 이야기가 길다고 앉아서 이야기하자며 저희 부부를 앉히셨죠. 사실 동준이 너 태어나기 전에 너희 엄마에게 애가 하나 있었어. 너희 엄마 첫 결혼 때 낳은 아이였는데 글쎄 애가 4살 때였지. 잠깐 옆집 사람한테 애를 맡겼는데 그이와 있다가 차 사고가 났지 뭐니.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그때 너희 엄마 정말 힘들어했어. 그 아이 이름이 동현이야. 시어머니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재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두 분 다 전 결혼에서는 아이가 없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사실 동현이 잃은 것 때문에 너희 엄마 첫 결혼이 깨진 거나 다름없었어. 너희 엄마나 형부, 아니지, 그 전 남편이나 너무 힘들었거든. 시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도 저지만 저희 남편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죠. 왜 안 그렇겠어요. 남편은 이것저것 시이모님께 물어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기도 아이를 키우니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조금이나마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저대로 동현이가 누구길래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아이 이름을 헷갈리는 거냐고 화냈던 것이 생각나 자책했고요. 내가 괜히 너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다. 마음만 안 좋게. 아니에요, 이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나는 너희 엄마가 너희가 손자를 못 보게 한다고 하도 하소연을 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들른 건데 말이야. 이렇게 너희 애가 동현이랑 닮았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동현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에구, 그의 이름 꺼내본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서준이 못 보게 한다고요? 남편은 시이모님에게 그건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서준이와 함께 찾아뵙지 않은 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서였다고 말씀드렸죠. 시이모님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이모님에게 자신이 한 행동은 쏙 빼고 이야기를 전했던 겁니다. 시이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번 놀라셨지만 차분히 끝까지 들으셨어요.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시이모님은 저희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듣는데 왜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 했습니다. 남편도 시이모님 말씀에 맞다 싶었는지 바로 병원을 예약했죠. 시어머니도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받자는 이야기에 수긍하시고 따라주셨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검사 결과를 보러 간 날 진료가 끝났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연락이었죠. 저녁에 집에서 만난 남편이 의사의 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시어머니와 비슷했죠. 안 그러던 사람이 감정적이 되어서 화를 심하게 내기도 하고 심하게 우울해하기도 하고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제가 눈치채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였죠. 그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 적이 없어서 몰랐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원래는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의사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본인도 조금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때 서준이를 혼자 놔두고 가버리셨을 때 그렇게 저희 앞에서 우셨던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은 울음을 참으면서 이 이야기들을 제게 전했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서로를 안아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막상 시어머니는 잘 받아들이셨죠.
의사 말대로 치매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 걱정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다음날 회사를 가야 하는데도 하루씩 시어머니 댁에 가서 자고 왔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했지만 죄책감이 자꾸 들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를 제가 보통 미워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전 시어머니와 잘 지내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 전에 서준이 친구 엄마들이 열을 내며 시어머니 흉을 볼 때면 저만 할 말이 없었죠. 예전에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그리고 변하신 이후처럼 아들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께 예단함을 드리러 찾아뵈었던 때였죠. 어머니, 저 왔어요. 아가 왔니? 어서 와라. 오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뭘 이리 들고 왔어? 이런 거 준비하지 말랬더니 왜 가져왔어?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았어? 힘들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말도 예쁘게 하지. 나는 이렇게 네가 얼굴만 보여줘도 좋다. 앞으로는 얼굴만 보여줘라. 뭐 무겁게 들고 오지 말고. 알았지? 응? 몇 번 뵙지 않아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예단함에 편지도 한 통 써서 넣어놨었더랬죠.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한 상 가득 맛있는 것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려주신 음식 하나하나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밥도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엄청 좋아하셨죠. 밥 다 먹고 치우려는데 저는 손도 못 대게 하시려고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에게 치우라고 어떻게 손님을 일을 시키냐며 가만히 있으라고 역정을 내셨어요. 참, 내가 결혼을 잘하는구나 싶었죠. 잠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가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너만 건강하면 돼.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동준이랑 살아주렴. 동준이가 착하기는 한데 답답한 게 좀 있잖니. 동준이가 잘못하는 거 있거나 답답하게 굴면 나한테 언제든 이야기하려무나. 내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우리 집 식구 돼줘서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씀이라도 제 편에서 해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보니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남편이 답답한 소리를 하면 항상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한마디씩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말고 제 말이나 잘 들으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맛있는 것도 몸에 좋은 것도 항상 저부터 챙겨주셨죠. 며느리라고 집안일 시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셨죠. 좋았던 기억을 어찌 그렇게 까맣게 잊고 서운해하기만 했었는지 저는 뒤늦게 후회를 했네요. 더 이상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 시어머니를 모셔오자고 말했죠. 남편이 놀라더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셔올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를 때였어요. 여보, 그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점점 더 심해지실 수도 있고. 어머니 환자시잖아. 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고 이제는 아니까 다르지. 그래도 우리 처음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던 이유 생각나? 당신 복직하면서 서준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 우리가 아쉬워서 모셔온 거였잖아. 이젠 아프시니까 못 모시는 거야? 나 그런 사람 되기 싫어. 남편은 제 이야기가 너무 고맙지만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라고 주저했습니다. 저도 짧게 한 고민이 아니라고 남편을 설득했죠. 결국 병증이 더 심해지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저희가 계속 곁에 있을 순 없으니 간병인 겸 집안일 도와주실 분을 구하기로 했죠. 한 번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도와주실 분을 구하고 바로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다시 빈 방에 짐을 채워놓고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죠.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워했던 일들이 어느 날들의 꿈 같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환자라고 생각하니 함께 지내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서준이는 할머니가 다시 오셨다고 방방 뛰었죠. 시어머니는 가끔 서준이를 동현이라고 부르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너무도 예뻐하며 지내셨어요. 같이 지내는 사이 더 사람을 헷갈려도 하시고 멍하니 계시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외근을 갔다가 일찍 퇴근해 집으로 왔어요. 서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아직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정기 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죠.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데 뭘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멍하니 있다가 이 방 저 방 다니며 이것저것 치우다가 시어머니가 쓰시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방을 참 깨끗이 쓰신다 하며 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화장대 서랍장에 시선이 꽂혔죠. 종종 시어머니가 꺼내보시던 것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남의 물건을 열어보려니 괜히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쪽으로 여는 서랍을 열어 시어머니의 보석함을 꺼냈어요. 보석함을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죠.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뭐 대단한 보석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니 그냥 잡동사니는 아니더라고요. 낡은 구슬, 낡은 미니카 장난감, 종이 딱지, 작은 인형, 그리고 남편의 학교 명찰, 이런 것들이었죠. 보석함에서 물건을 꺼내 소중히 만지시던 모습이 생각나 마음 한편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리고 종이 뭉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오래된 통장이었는데 많이 낡고 구겨져 있었죠. 그 사이에 혼자 반듯하게 놓여진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끔 펼쳐보시던 것이 이 편지인가 싶더라고요. 연애 편지라도 되나 하고 열어보았죠. 편지가 맞았습니다. 다만 그건 연애 편지가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에게 보냈던 편지였죠. 제가 예단할 때 같이 넣었던 그 편지요. 편지에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쓴 몇 마디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석함에서 제 편지를 발견해 제가 많이 놀랐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줄도 몰랐죠.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제가 들고 있던 편지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가 방긋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걸 여태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 예쁘지? 전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거 안 줘. 시어머니는 또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왜 계속 가지고 계세요? 누가 준 건데 그러세요? 응, 이거 예쁜 사람이 준 거야. 예쁜 사람이요? 응, 예쁜 사람. 아주 예쁜 사람. 시어머니는 편지를 구겨지지 않게 고이 접어 보석함에 넣으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울지 마. 왜 울어? 예쁜 얼굴 망가져. 그러시면서 제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중하게 보셨던 보석함 속 물건이 제 편지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물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을 장난감들에 시어머니의 추억이 녹아있겠죠. 그 어딘가에는 시어머니의 첫 아이, 동현이의 추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추억들 속에 제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편지를 간직하고 계셨죠. 시어머니 방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남편이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저희 집에 계세요. 가끔 제가 누구인지 몰라 낯설어 하시고 여전히 서준이를 동현이라고 헷갈려도 하시고 아들인 제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죠. 그래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최고로 아시는 최고의 할머니예요.
서준이를 돌보는 일은 못하셔도 놀아주는 일은 여전히 최고시죠.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서 서준이가 커서도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였는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요즘의 제 바람입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